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상일 K스택 컨설팅 소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한 주는 이른바 윤한 갈등이 거의 뭐 정치 뉴스는 뭐 지배를 하다시피 했는데 그 결과 그 여파가 담긴 여론조사 결과는 아직은 좀 나왔다기 좀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한번 좀 거슬러 올라가서 그 전에 국민의힘의 어떤 그 대통령과 국민의힘 대표 간의 갈등상이 빚어졌을 때 그때마다 민심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좀 이게 궁금한데요. 아, 예. 이제 이준석 대표 임기 첫해 대통령 임기 첫해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있었고 또 지난해 이제 11월 12월에 김기현 대표와의 갈등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2022년 그때 이제 8월에 이준석 대표가 그만뒀는데 그때 한 달 전부터 갈등이 이제 쭉 있었습니다. 네. 근데 2022년 한국갤럽 정기조사에 따르면 7월 조사였는데요. 당시 이제 보면은 28% 7월 넷째 주에 28%, 또 8월 첫째 주에는 24%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수행 수행 평가가 예, 네. 대선 직후 45% 갔던 것이 이제 그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45%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34%까지 이제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둘 다 동반하라고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한국갤럽이 전화조사로 이제 했던 것이죠. 2023년 12월에 김기현 대표와의 갈등 체제에서는 같은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당시 이제 11월 둘째 주에는 36%였는데요. 계속 하락해서 12월 둘째 주 31%까지 네. 이제 밀리는 결과들이 나타났었고요. 예. 그렇지만 이때는 뭐 정당 지지율은 사실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고 약간 미세하게 수치는 오히려 오르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요 이제 그 수치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좀 꼭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이상일 소장님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이게 이제 저는 뭐 김기현 대표 당시보다는 이제 이준석 대표 때를 좀 돌아보게 되는데 대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문제는 이때는 이제 어떤 하나의 뭐 큰 충돌 사건 이런 계기 하나로 딱 뭔가 이렇게 터진 게 아니라 일정 기간 계속해서 이제 누적됐던 거죠. 예, 누적되어 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당 대표를 뭐 몰아내는 거 아니냐 뭐부터 거기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반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짜증나는 피로감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반복되면서 이게 결국은 이제 당과 대통령 지지율 전체적으로 악재로 작용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도 뭐 여전히 늘 국정 현안들은 쌓여 있고 할 일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당내 갈등 문제가 더 커지면서 거기에 막 몰입해가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잖아요. 그게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지층이든 아니든 그런 것들을 보고 있을 때 왜 저렇게 하지라는 어떤 그런 실망감. 쉽게 민생은 안 챙기고 싸움줄만 그렇죠. 나오냐.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실제로 그게 좀 정점에 달했을 때 보면 대통령주의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예. 근데 이제 아마 이번은 그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 점에서요? 이번은 사실은 이렇게 뭐 비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한 지 한 달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게 아주 상징적으로 이제 비대위원장의 그 진퇴를 거론하는 사퇴를 요구했다라는 것이 확인될 정도의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뭐 어떤 누적적인 상황보다는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이제 명분, 세력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게 단기간에 상당히 큰 파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이 어느 방향으로 쏠릴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큰 변수로 남아있는 이게 아마 과거에는 좀 이렇게 누적되면서 전체 여론이 좀 악화되는 흐름이었다면 이번엔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번에 그러니까 윤한 갈등 결국 총선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최대 관심사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일단은 여러 이제 지표들이 있어요. 대통령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이제 여당에 대한 지지율 변화 여부, 그 다음에 여당의 비대위원장인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이제 국민적 평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사실 제일 궁금한 게 한동훈 위원장 지지율 변화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중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어떤 권력에 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기억들을 남긴다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는 뭐 긍정적으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번 건으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이 여당이 용산에 종속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을 대중에게 어필했다. 따라서 이제 지지를 확장할 수도 있는 이제 기반을 만들었고 총선 심판론으로 이제 심판론이 당을 향하던 것을 좀 끊을 수 있게 됐다라고 아마 자체 판단을
할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당 안에서. 예, 당 안에서. 근데 이제 이게 바로 효과로 즉각적 효과로 나타날지는 좀 아직 불확실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갈등, 흔히 갈등과 봉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너무 빠르게 전개됐어요. 정광석화처럼. 그러니까 대중이 사실은 이게 명확하게 좀 인지를 하고 3일만 하기를 딱 3일 걸린 거죠. 예. 그래서 일반 대중이 이제 여당이 독립성을 좀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인식을 충분하게 갖게 되기엔 너무 좀 이 전개가 빠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만약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유권자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내부 혼란이 좀 있었구나. 그렇지만 좀 뭐 다시 없어졌거나 아니면 이 사건이 일회성으로 좀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렇게 여당 대표들과 갈등하면서 여당 대표가 유리해지는 국면들이 있었잖아요. 네. 과거에 보면 뭐 이회창 전 총리라든가 또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는 박근혜 전 대표 있었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사실은 이것이 축적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너무 빨랐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긍정적 효과를 바로 인식해서 표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약간 불확실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일 소장님. 저는 사실은 이게 어제 아마 그 서천 화재 현장에서 대통령과 이제 비대위원장이 조우를 하면서 뭐 인사하고 이렇게 같이 상경했다 이런 보도 때문에 지금 어떤 이제 봉합 국면에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벌어져 있는 거고 어떻게 해결할 건가는 전혀 다른 문제이고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자체를 사실 우리가 이제 일반 시민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게 되냐를 생각을 해보면 안 그래도 굉장히 상징적인 문제였던 당정 관계, 그거의 상징적인 이슈였던 김건희 여사 리스크 문제가 당 비대위원들하고 비대위원장 입에서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거잖아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라는 것이까지 확인이 된 상태에서 이거는 엄청난 악재인 거죠. 사실은.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간적인 면에서는 윤 대통령과 어떤 식의 화해든 뭐 이게 가능하겠지만 당을 이끌고 선거를 치러야 입장에서는 결국 이 문제에 만약에 봉합이라는 거는 생각해 보시면 봉합이라는 것은 선택지가 몇 개 없습니다. 비대위원장이 사퇴하는 거. 근데 이건 본인이 거부했죠. 그다음에 그럼 봉합이 아니라 파국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김건희 여사 문제를 좀 강하게 발언했던 김종민 비대위원을 뭐 비대위원직에서 좀 내려가게 해라. 이거 뭐 이런 정도가 봉합이냐?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예를 들면 마지막 이제 그냥 봉합수라는 것은 사실은 그 지금 문제가 된 이 문제, 김건희 여사 리스크 뭐 혹은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간다. 이런 정도인데 이게 결국은 어떻게 선택을 해도 뭐가 되냐 하면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비대위가 대통령실의 어떤 요구에 굴복하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그게 봉합이 되겠지만 봉합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당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부담과 악재를 жил머지고 총선을 치러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분의 진단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지금 3일의 진행 경과를 놓고 보면 윤희용 센터장은 수직적 당정 관계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완화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준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진단이시고 이상일 소장님은 오히려 종속 관계가 더 확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 그러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가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패를 다 쓴 거고 보여준 거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것을 만약에 나는 이제 그런 어떤 이슈에 대한 입장의 변화가 없고 그다음에 어떤 뭐 인사에 대한 요구들도 받을 생각이 없다라고 해서 버티고 갔을 때는 사실상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과 어떤 그런 뭐 여러 가지 거리두기나 이런 문제까지도 감내하겠다라는 선언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것이 아니라 이제 수용을 한다라고 하면 뭐 기존에 우려했던 이제 뭐 결국은 종속적인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건데 이건 답을 아직 안 낸 거죠. 그럼 제가 질문 한번 바꿔볼게요.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어떤 거치의 변화도 없고 동시에 김경률 비대위원도 그렇고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입장 표명도 일치 안 해요. 무건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그건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어떤 뭐 긍정적인 효과가 이제 있기 힘든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이전에 그런 종속적 관계를 재차 확인하게 되는 모양새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총선 국면에서 계속해서 이에 대해서 질문을 요구받게 될 것이거든요. 이제 기자들이 가만 안 예, 두겠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고 지금 봤을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세 가지 길이 있는 거죠. 좀 명확히 하자면은 뭐냐면 서로 이제 화해를 일절 거부하고 갈등을 표출하면서 대립하는 국면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선거라는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 이것을 서로
선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건 어제 서천 조우로 아닌 것 같고요. 그럼 그건. 선거 측면에서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만약에 선거에서 나은 것은 이런 거죠. 화해를 하되 당과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더 독자성을 강화하는 가운데 용산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용산에서 이를 수용하고 협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이제 당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 거면 이 사달이 안 났다고 네. 저는 보는데. 요런 방식이 있는데 이제 요게 선거에는 제일 나은 거죠. 네. 근데 만약에 반대로 화해는 했는데 정당이 국민의힘이 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용산에게 일정 정도 좀 굽혀주는 이런 모양새 이런 것들은 좀 안 좋은 효과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인데 요것이 과연 어제의 모습을 어떤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할지 부분들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제 저는 화재 현장에서 이제 만나서 인사하고 같이 상경한 게 굉장히 큰 이제 이슈가 됐는데 그 부분은 거기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 뒤에 기자들 질문에 확인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됐던 논란이 됐던 김경민 비대위원 문제라든지 뭐 김건희 여사 리스크 문제에 대해서 대화가 있었냐? 그렇지 않았다라고 확인하잖아요. 없었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한테 뭐 폴더 인사가 이제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뭐 인사하고 이런 건 인간적인 당연히 예우의 문제인 거지 그 이슈에 대해서까지 내가 수용한 건 아니다라는 어떤 저는 표현이 아닌가. 오히려 거꾸로 해석도 그건 가능하다? 다른 문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비대위원장의 어떤 그 메시지들이 되게 명확한데 그 사퇴욕을 받았다고 한 다음 날 바로 본인이 사퇴욕을 거절했다고 확인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입장의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거꾸로 깊은 존중과 신뢰를 표한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비대위원장이 인간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비대위원장의 메시지 속에는 인간적인 어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정말로 그 어떤 정치의 헌신 뭐 이런 어떤 그 각오 속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날 믿어줄 거를 본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의 메시지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 문제는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되는 모든 건 예측이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이 시간쯤이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얼추 민심이 어떤지는 확인이 될 수 있는 게 그 바로미터가 이거저거 다 떠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어떤 지지도 변화를 보면 금방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좀 다음 주로 한번 좀 밀어놓도록 하고요. 결국은 이 문제의 본질에 결국은 김건희 리스크가 있다고 본다면 이 문제가 이 국면에서도 해소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총선 때까지 계속 간다고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분석을 해야 되나요? 대략적으로는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요? 저는 이게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이슈지만 이제 여권 입장에서는 당정 관계의 어떤 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어떤 상징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실망감도 굉장히 커지면서 결국은 그게 이제 아마 지금 총선의 기본 구도로 되어 있는 정권 견제론은 혹은 심판론을 밀어올리는 어떤 힘이 커질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걸 짚어봐야 되나요라고 질문을 드렸던 이야기가 이른바 뭐 김건희 특검법 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 어떤 민심이 계속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질문드렸던 거거든요. 네, 오히려 저는 그걸 더 강화시킨다. 강화시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특검법 문제는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번에 또 이슈가 된 거는 같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로 분류가 되지만 명품백 수수에 대한 대응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더 강경한 입장을 대통령실이 보였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만약에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여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거를 치르기 어려운 결과적으로 그 건을 더 키워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대형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그 명품 가방 관련해서 함정 취재이고 몰카이고 또 김영란법 관련해서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논리일 순 있는 측면들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 정치는 뭐 팩트나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중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그것이 또 하나의 정치적 사실을 형성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론조사들 보게 되면 뭐 6대 3, 7대 3 이제 이런 비율들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인식이 강한 것이거든요. 이 사실은 이 정도 되면 정치 영역에서 이것을 반전시키기는 쉽지는 않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용산에서 이렇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이 흐름들이 그대로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선거 운동은 사실 한마디로 하면 지지의 근거를 제공해주는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이 상황은 지지의 어떤 뭐 제약되는 근거 또는 지지 철회의 근거를 제공해주는 거니까 사실 선거 캠페인과 맞지 않게 되고 이게 어떤 문제를 발생하냐면 이 문제가 제1 과제로 놓여져 있으면
정당의 선거 캠페인 자체가 사실 어려워져요. 다른 이제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미디어를 통해서 보도가 되지 않거든요. 긍정적인 부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정당에서는 이후에도 제가 봤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매듭을 짓고 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뭐 용산에 전달하고자 하는 기류가 높을 수밖에 그러면 없어 보여요.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짧게. 그러니까 하나 이제 가장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명품백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사과를 표명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상당 부분의 민심이 누그러질 수 있다고 전망하십니까?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별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뭐 누그러진다, 뭐 바로 그렇게 누그러진다 이런 것보단 그래도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떠나서 답답한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적어도 입장 표명을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그래도 어떤 여론들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틀을 뭐 제공할 수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윤희용 센터. 네, 제가 봐도 이것은 당장 이것이 긍정적인 효과로 가지 않을 것이고 또 이제 야당이라든가 다른 정당들의 공세로 더 이어질 수도 있긴 하지만 네. 이제 여당 입장에서 완전히 꽉 막혀 있는 캠페인 상황에 막혀 있는 상황을 어쨌든 간에 일정 부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그 부분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이제 볼 수밖에 결국은 없을 것 여권의 같아요. 얘기는 그런 거든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풀긴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점점점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상황 정리를 하자면.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